어젯밤 나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숫자 6개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설마 했지만 아침에 확인해보니 그게 그대로 로또 당첨 번호였습니다. 정말 1등이라니 수십억이 우리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처음엔 웃음소리와 환호로 집안이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고생 끝이다. 우리 가족 행복만 남았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돈이 들어오자 가족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한 가족이 있습니다. 가장인 60대 박선호 씨는 오랜 기간 한 봉제 공장에서 일하며 두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평생을 봉제 공장의 미싱 소리와 함께 보냈고 그의 손끝은 수없이 많은 원단을 거쳐갔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며 평생을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굽어진 허리와 오랜 세월의 흔적이 담긴 퇴직금뿐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김영희 씨 역시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며 남편 뒷바라지와 두 아들의 교육에 헌신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늘 가난한 살림에 대한 걱정과 남편의 노고에 대한 안쓰러움을 품고 살았습니다. 이들 부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장남 박준영은 대기업 과장으로 나름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서울의 비싼 전셋값과 아이들의 사교육비 그리고 끝없이 치솟는 생활비로 인해 늘 돈에 쪼들리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성공한 듯 보였지만 내면에는 경제적인 압박감과 더 높은 곳을 향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둘째 박준호는 형과는 달리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업가로 여러 번 야심찬 사업을 벌였지만 번번이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며 부모님 속을 썩였습니다. 그의 실패는 단순히 금전적인 손실을 넘어 가족들의 기대와 믿음마저 저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준영의 아내이자 선우 씨 부부의 맏며느리인 이수진 씨는 속물적이고 계산적인 성격으로 자신의 이익과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시댁 식구들과 늘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고 특히 둘째 며느리인 은하 씨와는 은근한 경쟁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준호의 아내인 둘째 며느리 정은하 씨는 조용하고 착한 성격으로 남편의 잦은 사업 실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의 옆을 지키는 현모양처였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지만 때로는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소가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평범하지만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왔던 이 가족의 일상은 어느 날 밤 선우 씨의 꿈에서 시작된 6자리 숫자로 인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선우 씨는 꿈속에서 보았던 숫자들이 너무나 생생하고 강렬하게 느껴져 평소 단 한 번도 사본 적 없던 로또 복권을 한 장 사게 됩니다. 그는 사실 큰 기대 없이 그저 재미삼아 구매했던 것이지만 그 꿈은 현실이 되어 수십억 원의 로또 1등 당첨금이라는 엄청난 행운으로 가족을 찾아왔습니다. 당첨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가족 모두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압도되어 서로를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의 한을 풀고 가난과 서름 속에서 벗어나 마침내 빛을 보는 듯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마음속 깊이 품어왔던 소박한 꿈들, 예를 들어 따뜻한 남양집 마련, 자녀들의 안정된 미래, 그리고 노부부의 편안한 노후와 같은 것들이 한순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돈벼락은 축복이 아닌 가족 개개인의 숨겨진 욕망을 일깨우는 판도라의 상자가 되고 맙니다. 그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혹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본연의 탐욕스러운 모습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가족들 사이의 대화 방식과 분위기였습니다. 당첨 소식을 들은 직후 온 가족이 들뜬 마음으로 모인 자리에서 준영은 그동안 짓눌렸던 속내를 거침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파트 대출금을 단번에 갚고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위해 더 넓고 좋은 학군에 있는 집으로 이사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수진 씨는 기다렸다는 듯 아이들의 명문대 입학을 위한 고액 과외와 해외 유학까지 언급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동안 억눌렸던 신분 상승의 욕망이 이글거렸습니다. 이에 질세라 준호는 그동안 자신이 추진해왔지만 번번이 작은 문제로 좌초되었던 신규 사업 아이템에 투자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이번만큼은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다며 자신감 넘치는 포부를 밝혔지만 그 이면에는 부모님과 형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숨어 있었습니다. 실패를 거듭했던 아들의 사업에 대한 선우 씨 부부의 불신은 뿌리 깊었지만 수십억이라는 거대한 돈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희 씨는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분배할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나 확고한 기준 없이 그저 아들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가족의 화목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하며 마지못해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녀는 이 결정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돈은 결코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선우 씨는 장남 준영에게는 그의 아파트 대출금을 통 크게 갚아주고 둘째 준호에게는 부족한 사업 자금을 대주면서
은연중에 두 아들 사이에서 차등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의식 중에 장남에게 더 큰 비중을 두었고 이는 가족 내 불균형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차등 대우는 형제 간의 해묵은 갈등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준영은 자신이 장남으로서 부모님을 봉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더 많은 몫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준호가 또다시 사업에 실패하여 부모님의 돈을 탕진할 것이 뻔하다며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저런 대책 없는 애한테 돈을 퍼붓는 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예요. 준호는 형의 비난에 격분하며 자신은 언제나 형에게 무시당하고 부모님께도 차별받고 있다는 오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형은 늘 그랬어. 엄마 아빠한테 잘 보여서 혼자 다 가져가려고 했잖아. 이제 와서 내 앞길까지 막으려는 거야? 준호의 격앙된 목소리는 가족의 화기애애했던 식사 자리를 싸늘한 냉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준영 또한 네가 사업으로 말아먹은 돈이 얼마인데 또 부모님 돈을 축내려고 해? 한두 번도 아니고 라며 더욱 거칠게 맞섰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은 순식간에 고성과 비난으로 변질되었고 급기야 주먹다짐 직전까지 가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로또 당첨금은 형제의 우애를 다지는 기회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깊은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은 예상대로 며느리들의 싸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맏며느리 수진 씨는 시어머니 영희 씨에게 노골적으로 자신의 몫을 요구하며 으스댔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희가 돈 관리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젊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에 밝아서 투자에 대한 감각도 좋으니까요. 수진 씨는 재테크 전문가를 자처하며 당첨금의 일부를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여 더 큰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돈을 불리려는 의도라기보다는 당첨금을 직접 손에 쥐고 가족 내에서의 주도권을 확고히 잡으려는 계산된 속셈이었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모든 권력을 갖겠다는 오만한 태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반면 둘째 며느리 은하 씨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의견을 거의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준호의 입장을 고려하고 가족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아 침묵을 지켰습니다. 수진 씨는 그런 은하 씨를 비웃으며 어휴, 둘째 아가씨는 좋겠네. 남편이 사업한답시고 돈 펑펑 쓰는데도 가만히 있으니 돈이 아깝지도 않나 봐?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녀는 은하 씨의 조용한 성격을 약점으로 삼아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영희 씨는 두 며느리 사이에서 고통스럽게 갈등을 중재하려 노력했지만 이미 서로를 향한 불신과 탐욕은 너무나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메마른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들의 대립은 식사 자리에서 작은 언쟁으로 시작해 나중에는 서로를 향한 날카로운 비난과 모욕적인 발언으로 이어지며 가족의 분위기를 더욱 냉랭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균열은 선우 씨 부부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부부였지만 로또 당첨금은 그들의 굳건했던 관계마저도 한순간에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선우 씨는 당첨금이 자신이 꿈에서 얻은 것이며 따라서 모든 결정권을 자신이 독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고생하여 얻은 대가라고 여기며 아내의 의견은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 꿈꿔왔던 빨간색 고급 스포츠카를 즉시 구매했고 수백만 원짜리 최고급 골프채 세트를 사들이며 돈을 흥청망청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검소했던 그였지만 돈이 생기자마자 억눌렸던 소비 욕구가 폭발한 것입니다. 영희 씨는 남편의 이러한 무분별한 소비와 독단적인 태도에 불만을 토로했지만 선우 씨는 오히려 짜증을 내며 내가 꿈꿔서 당첨된 돈이야.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 당신이 뭘 안다고 참견이야? 라며 아내의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영희 씨는 자신도 평생 이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남편과 함께 고생해왔는데 남편이 자신을 마치 돈벌이 기계처럼 취급하고 돈 앞에서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것에 깊은 배신감과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밤마다 침대에서 등을 돌리고 잠드는 부부의 모습은 돈이 가져온 불행한 현실과 이들 부부 사이에 깊어진 골을 여실히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한때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던 그들은 이제 돈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가족들은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갔습니다. 준영은 부모님이 준 돈으로 서울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를 사고 수입차를 뽑으며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내 수진 씨는 동네 주민들과 친척들에게 자신의 시댁이 로또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다니며 그 과정에서 가족의 사적인 이야기까지 서슴없이 발설했습니다. 준호는 부모님에게 받은 사업 자금으로 야심차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는 타고난 사업 수완이 부족했고 냉정하고 치밀한 시장 분석 없이 그저 자신의 욕심만으로 일을 추진했습니다. 결국 그의 사업은 또다시 실패의 연속이었고 막대한 투자금만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준호는 사업 실패의 스트레스와 가족 간의 불화 속에서 도피처를 찾기 시작했고 결국 유흥업소를 전전하며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은하 씨는 남편의 달라진 모습과 계속되는 방탕한 생활에 절망하며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붙잡으려 노력했지만 이미 도박에 중독된 준호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편 선우 씨는 골프장과 고급 술집을 전전하며 젊은 여자들과 어울리는 데 맛을 들였습니다. 그는 마치 젊은 시절에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쾌락을 한꺼번에 보상받으려는 듯 행동했습니다. 영희 씨는 남편의 변심과 문란한 생활에 큰 충격을 받고 결국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당신 정말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당신이 이렇게 타락할 줄이야. 이렇게 서로를 증오하며 살 바엔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나아요. 영희 씨의 절규는 이미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가족의 비극적인 운명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돈은 가족이라는 신성한 울타리를 무자비하게 허물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모든 비극을 한층 더 심화시키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준호의 도박 빚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 악질적인 사채업자들이 그의 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사채업자들은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문을 두드렸고 당장 빚을 갚지 않으면 가족들 모두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했습니다. 그들의 위협적인 태도에 은하 씨와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떨었습니다. 이 소식에 선우 씨는 길길이 날뛰며 준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어쩌면 이렇게 사람 속을 썩일 수가 있어. 내 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 그는 자신의 꿈을 망쳐버린 아들을 원망했습니다. 준호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부모님의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정은 한순간에 사라진 듯 했습니다. 준영은 동생에게 손가락질하며 부모님에게 더 이상 돈을 주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라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동생의 불행을 자신의 이익과 연결시키는 비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각자의 이익만을 좇는 탐욕스러운 존재로 변해버렸습니다. 로또 당첨금은 가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었습니다. 로또 당첨금은 가족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상상할 수 없는 비극과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끊임없는 다툼과 비난 속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점차 서로를 증오하게 됩니다.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던 부부는 결국 이혼이라는 파국에 직면했고 피를 나눈 형제는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와 남편을 비난하며 자신의 몫을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돈이 없던 시절에는 비록 가난했지만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으며 웃음꽃 피우던 정겨웠던 가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돈 앞에서만 움직이는 차갑고 탐욕스러운 사람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선우 씨와 영희 씨는 너무나도 깊은 후회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차라리 당첨되지 않았더라면 이전처럼 소박하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했던 행복한 가족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이미 늦은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가져다 준 것은 풍요가 아닌 파괴와 고통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가족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예상치 못한 반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준호의 도박빚으로 인해 가족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어느 날 밤 영희 씨는 자신의 방에서 흐느끼며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엄마의 방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굵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제가 로또 당첨 번호를 조작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선우 씨가 꿈에서 본 숫자는 6개가 아니라 단 4개뿐이었습니다. 나머지 2개는 준호가 자신이 샀던 로또 번호와 교묘하게 조합하여 당첨 번호로 조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부모님에게 당첨 사실을 알리기 전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작극을 벌였던 것입니다. 준호는 오랜 사업 실패로 인해 부모님에게 큰 짐을 안겨드렸다는 죄책감과 능력 있는 형에게 늘 비교당하며 살아온 깊은 열등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당첨금을 이용해 자신의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어엿한 아들로 거듭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거짓말은 결국 가족 모두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준호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은 영희 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의 온몸은 극심한 배신감과 허탈감으로 떨려왔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이야기를 듣던 선우 씨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믿었던 아들의 배신에 망연자실하며 자신의 꿈마저도 거짓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선우 씨는 준호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파멸로 이끌었단 말이냐? 내 이놈! 그의 고통스러운 절규는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당첨금은 이미 대부분 사라지고 없었으며 가족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깊이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준영과 수진 씨 또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동생에게 한없이 모진 말을 쏟아냈고 부모님에게도 불효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뒤늦게 깊은 죄책감과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이 불러온 비극적인 결과를 똑똑히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후회는 이미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가했던 상처들은 너무나 깊어 좀처럼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족들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선우 씨와 영희 씨는 결국 이혼했고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돈 앞에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두 아들 준영과 준호는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다시는 보지 않는 철천지원수가 되었습니다. 형제간의 끈끈했던 유대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수진 씨는 로또 당첨금과 관련된 모든 관계를 끊었고 시댁 식구들과의 연락마저 두절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떠나갔습니다. 은하 씨는 남편 준호의 곁을 떠나 홀로 아이를 키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준호의 방탕한 삶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한때 모두가 꿈꾸었던 행복한 미래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고 돈은 축복이 아닌 뼈아픈 저주가 되어 가족의 추악한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텅 빈 집안에 홀로 남겨진 선우 씨는 허망한 눈빛으로 벽을 응시하며 중얼거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실감과 고통이 배어 있었습니다. 돈이 대체 뭔데 우리 가족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을까? 그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돈이라는 거대한 욕망이 어떻게 한 가족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본성과 숨겨진 탐욕이 얼마나 잔인하고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잊을 수 없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닌 가족의 사랑과 신뢰에 있음을 뒤늦게 깨달은 이 가족의 비극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당신은 돈 앞에서 가족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비단 한 가족의 비극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돈이라는 절대적인 가치 앞에서 무너지는 관계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또 1등이라는 달콤한 유혹은 가족 구성원, 각자의 마음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던 탐욕과 이기심을 끄집어냈습니다. 처음에는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찼던 그들의 눈빛은 점차 돈에 대한 집착과 시기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시선은 사라지고 오직 서로의 몫을 빼앗으려는 날카로운 경계심만 남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돈의 양면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돈은 분명 편리함과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가장 추악한 본성을 자극하여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힘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돈이 개입될 때 그 파급력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가족은 본래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 그리고 헌신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이지만 돈이라는 외부적 요소가 들어오는 순간 그 본질이 흐려지고 변질될 수 있음을 이 이야기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의 사례는 돈 앞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족의 가치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이 비극을 통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만족감보다 변치 않는 사랑과 신뢰로 이루어진 가족의 유대가 훨씬 더 가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이 가족처럼 돈의 노예가 되어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로또 1등 당첨금은 이 가족에게 가장 큰 저주였던 셈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서, 그리고 무엇보다 변치 않는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꿈에서 본 6개의 숫자였지만 그 파국은 결국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현대사회에서 당신의 가족은 과연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만큼 굳건합니까?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환상 속에서 우리는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가족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과 경고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부디 이들의 비극이 당신에게는 현명한 지혜로 남기를 바랍니다.